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실전 한주원 강의 오늘 4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무제표의 중요성, 읽는 순서, 연결과 개별의 구분까지 기본 뼈대를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업 인수 실사, 부실 기업 분석, 채권 회수 판단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깨끗해 보이는 숫자 뒤에 이미 균열이 시작된 구조. 오늘은 그 균열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전에 감지하는지 실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오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재무제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회계 기준 안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선택 가능한 방법들 중 더 좋아 보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걸 창의적 회계 또는 이익관리, 어닝스 매니지먼트라고 부릅니다. 불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곡 위험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동기가 있습니다. 경영진 성과급, 스톡옵션 조건, 대출 계약 유지, 주가 방어, 인수합병 협상, 신용등급 유지, 구조조정 회피, 숫자가 평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조정하고 싶은 유혹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자주 마주친 대표 패턴들을 하나씩 호흡 맞춰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패턴을 이야기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패턴입니다. 한 해에 몰아서 털어내기, 일명 대목록 회계. 실적이 이미 망가진 해에 미래 비용까지 한 번에 다 반영합니다. 충당금을 크게 잡고 자산 손상을 크게 인식하고 구조조정 비용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말로 이렇게 읽습니다. 어차피 나쁜 해니까 더 나쁘게 만들어버리자. 그러면 다음 해부터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서 이익이 급반등합니다.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위험 신호는 이렇게 읽습니다. 갑자기 대규모 일회성 손실, 충당금 폭증, 손상 차손 급증, 그 다음 해에 이익 급반등. 흐름이 너무 극적이면 한번 의심합니다. 두 번째 패턴입니다. 외상과 재고를 좋게 보이게 만들기.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안 잡습니다. 재고 자산을 낮춰 평가해야 하는데 높게 유지합니다. 그러면 이익이 덜 줄어듭니다. 말로 이렇게 읽습니다. 못 받을 돈을 아직 받을 돈처럼 둔다. 안 팔릴 재고를 아직 가치 있는 것처럼 둔다. 위험 신호는 지표 흐름으로 잡습니다. 외상 회수 기간이 계속 길어진다. 재고 회전이 계속 느려진다. 충당금 비율이 유독 낮다. 업종 평균과 비교해보면 이상치가 보입니다. 세 번째 패턴입니다. 매출을 앞당겨 잡기. 아직 완전히 인도되지 않았는데 매출로 잡습니다. 또는 유통사에 과도하게 밀어넣습니다. 말로 이렇게 읽습니다. 이번 분기 숫자를 다음 분기에서 당겨왔다. 이 방식은 다음 분기 실적이 비어버립니다. 위험 신호는 패턴으로 보입니다. 분기 말마다 매출 급증. 하지만 현금 흐름은 따라오지 못함. 이익과 현금이 엇박자입니다. 네 번째 패턴입니다. 비용을 자산으로 돌리기. 원래는 그 해 비용 처리해야 할 것을 자산으로 잡습니다. 연구개발비, 개발비, 광고비 일부, 시스템, 구축비 등. 자산으로 잡으면 즉시 비용이 안 됩니다. 나중에 나눠서 비용 처리합니다. 그러면 단기 이익이 좋아 보입니다. 위험 신호는 이렇게 읽습니다. 무형 자산 급증, 개발비 자산 급증. 그런데 매출과 이익은 그만큼 안 늘었다. 삼각비가 이상하게 낮다. 연결해서 봅니다. 다섯 번째 패턴입니다. 본업 아닌 이익으로 이익을 포장하기. 자산 매각 이익, 투자 평가 이익, 환율 이익, 이런 것들로 최종 이익을 키웁니다. 말로 이렇게 읽습니다. 장사는 별로인데 옆에서 번 돈으로 이익을 채웠다. 위험 신호는 구조로 잡습니다. 영업이익은 약한데 순이익은 크다. 영업오의 이익 비중이 유난히 크다. 본업과 최종 이익이 따로 놉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공통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거의 모든 회계 왜곡은 현금 흐름과 엇갈립니다. 이익은 회계 선택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조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습니다. 영업이익이 좋은데 영업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약하다. 순이익 대비 현금 유입이 너무 적다. 이건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현장에서 항상 쓰던 말이 있습니다.
이익은 만들 수 있다. 현금은 속이기 어렵다. 재무제표를 이제부터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숫자 하나가 아니라 숫자 사이의 관계. 표 하나가 아니라 표 사이의 연결.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와 현금 흐름표가 서로 말이 맞는가? 이걸 맞춰보는 겁니다. 퍼즐처럼 끼워보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무비판적으로 믿으면 위험합니다. 우리는 의심이 아니라 검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익을 보면 현금을 같이 보고, 성장을 보면 자산 구조를 같이 보고, 숫자를 보면 주석을 같이 봅니다. 이게 실전 투자자의 재무제표 읽기입니다. 오늘 4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자공시 활용법과 최근 5년 추이를 빠르게 읽는 실전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숫자를 검증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시장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